코끼리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코 모양을 좀 그리고 있는 단계라서 네. 전체가 안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약간 마음은 계속 불편한? 그렇게 베끼는 거는 그냥 옛날에 깜지 쓰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하는 수험생들 공통된 공부 방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떠들어 제껴보는 시간, 감정평가사 시험의 모든 것, 이건 봐도 괜찮아, 합법적 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정호진 평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훈 평가사입니다. 네, 오늘 평가사님하고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5월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수험생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 위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실무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지금 이제 많이 했다면 1월 달부터 했다면 이제 한 4, 5개월, 4개월 정도 한 것 같고 또 7월 전까지 실무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를 잘 잡아둬야지 공부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실무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론 그리고 목표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부한 지 한 달 됐는데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코끼리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실무 과목이 지금 이제 코 모양을 좀 그리고 있는 단계라서 네. 전체가 안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내가 지식이 좀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좀 습득하고 있는지 좀 불안해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일부분을 지금 완성해가는 단계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충분히 전체 그림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버텨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공부 방법론에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이걸 외우세요. 네. 또 이 부분을 암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라기보다는 지금은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또 이 부분은 이쪽 방향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할 텐데 그 좋은 대로 다각도의 시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접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 그림이 완성됐을 때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입체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계속 한 파트에만 약간 매몰되기보다는 좀 진도를 빠르게 빼면은 빠르게 뺀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40점이니까 그런 문제를 뭐 복습을 한다고 쳐도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내용을 접할 때 아직은 이거를 어느 쪽에서 바라봐야 이게 잘 보이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운전할 때도 초보자가 밀어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미러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때까지 조금만 버티면 그러면 전반적인 시야가 좀 형성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좀만 버티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험생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니까 계속 진도를 많이 못 빼고 계속 거기에 약간 지지부진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했을 때 느꼈던 건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약간 마음은 계속 불편한 그런 느낌들을 좀 과감하게 떨쳐내시고 쭉쭉 나가시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보시기에 잘하는 수험생들, 좀 점수도 잘 나오고 자신감도 있는 수험생들의 공통된 공부 방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전체 파트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좀 잘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나무가 보이는데 그 뭐 화렵수도 보이고 침엽수도 보이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산이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무들을 파악하면은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범위가 어디 정도 단계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부분이 이 감정평가 방법인지 아니면 감정평가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기초 부분인지 이렇게 전반적인 그 단계별 위치를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는 정도면 네.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잘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있어. 근데 이 부분 뒤에 뭐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큰 줄기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 잘 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요. 공감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뭐, 목차를 봐라, 전체적인 그림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토지평가를 배우고 있어도, 이게 어느 파트의 토지평가인지, 뭐, 보상 파트인지, 뭐, 공적 파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자기 위치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치자면 이 아직 공부 초반 단계인 분들을 가정했을 때 답안 작성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사실 답안 작성은 실제적인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보이는데 우리가 내용을 이제 숙지하는 거는 보통 3개월 정도 걸쳐서 기본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네. 기본 강의 듣고 답안 작성 연습을 바로 하는 것보단 네. 제 생각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내용에 대한 그 어색함이 좀 없을 때 그때 이제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답안 작성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답안을 벌써 쓰는 거는 아마 베끼는 거 말고는 답안을 쓸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느꼈던 게 이제 뭘 강의를 듣고 배웠어도 답안이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5, 6개월 정도 좀 충분히 쌓은 다음에 답안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좋아하는 공부 방법인데, 마인드맵처럼 이 하나의 문제나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나뭇가지 치기처럼 그런 식으로 구조화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답안으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답안 작성을 조금 늦춘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답안에 이제 목차를 그러니까 답안을 쓰더라도 완성된 답안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답안에서 이제 결론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떤 목차가 필요하다. 그 목차에 대한 고민 정도를 한 5개월 정도까지 하고 비로소 이제 목차를 잡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을 적는 단계가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네. 사실 목차에 대한 고민은 이제 3개월 정도 기본 강의 끝난 뒤에 그때부터도 천천히 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한 실제적인 단계까지는 조금 시간을 좀 둬도 괜찮다. 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그냥 베끼세요. 이해 안 되면 베끼세요 그러는데 이해 안 되는 걸 베끼는 거는 그냥 우리 필기 연습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그 단계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베끼는 거는 그냥 옛날에 깜지 쓰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목차를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결국 목차를 암기해야 되냐? 실무는 목차 암기 과목이다. 혹은 이해랑 응용력이 더 갖춰져야지 잘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과목별로 보자면 이제 뭐 이론이나 법규나 이런 데서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답안지에 적어야 될 그 문구나 단어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사실 답안 작성이 힘들잖아요. 근데 실무는 그랑 좀 다른 게 우리가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할 때 거기에 써야 될 문구들이 문제에 다 녹아 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공장에 대한 평가다, 또 뭐 공장 저당법에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답안에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암기는 답안 작성에 대한 연습이 되면 암기를 하면서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은 이 내용에 걸맞는 답안이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이해를 충분히 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 전반적으로 암기가 되게 돼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론이나 법규는 좀 힘줘서 암기해야 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해력하고 응용력을 좀 더 뒷받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하면서도 느끼는 게 사칙 연산만 잘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자료 해석을 잘 할 줄만 안다면 목차를 좀 모범 답안이나 예시 답안처럼 이렇게 표준적으로 쓰지 않아도 좀 창의적으로 써도 오히려 점수는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그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시내에서 운전하려고 네. 시내에서 운전이 우리가 실무라고 치면 이론은 이제 빨간불에 서야 된다. 네. 그리고 파란불에 건너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암기하게 돼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간불에 다 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습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운전 연습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뭐 폭이 이 정도 도로에선 이렇게 운전해요. 폭이 넓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이런 거를 일일이 세세히 암기하려면 사실 끝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면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배양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렵고 되게 추상적인 과목인 것 같은데 실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습관 하나를 꼽자면 텀을 두고 좀 복기를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텀을 두냐면 한번 공부했던 문제를 그 다음날 풀면은 너무 생각이 바로 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억을 현출하는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풀었던 문제에 그날 날짜를 적어놓고 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있다가 복습을 하자 이런 습관을 꼭 지켰었거든요. 평가원님이 보기에는 또 중요한 다른 습관이 하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습관이 굉장히 이제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습관을 이제 어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형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토지 평가를 배우고 건축물, 구분 소유 부동산, 공장, 무형자산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단원이 끝나고 나서 그 단원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끝나고 나면 유형자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복기해보고 그래서 이 복기의 범위를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단원별로 끊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큰 단락으로 끊어서 할 때도 있고 해서 복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복기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우리가 다시 또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아주 규칙적인 복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공부 습관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규칙적으로 복습하면서 또 많이 느끼는 점들은 수강생분들이 좀 많이 자기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좀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서 이런 말도 봤는데 고시 공부나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은 매일매일 못하는 나, 매일매일 틀리는 나를 이제 계속 견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이 틀린다고 해서 내가 못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랬는데 많이 틀릴수록 좋아하시라고 빵꾸를 채우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멘탈 관리하실 때도 너무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뭐 MBTI에 따라서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공부에도 어떤 파트가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MBTI를 내세워서 나는 뭐 이거를 전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사회화된 MBTI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 좀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 충분히 우리 수험생들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또 느낀 게 좀 빨리 붙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답안을 쓸 때 좀 틀려도 주저함 없이 빨리 표준지 고르고 빨리 계산 쳐내고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틀리든 맞든 좀 일치월장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좀 다 이제 공부는 잘 하시고 다 똑똑하시니까 좀 자신감 갖고 풀면은 더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한참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우리 수업하실 때 반복해서 하셔가지고 수험생들 좀 위로하시고 이제 독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있는 8시간보다 네. 오히려 후자가 공부 효율 면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시간 공부했다, 10시간 공부했다 어디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시던데 우리가 이제 10회, 15회 이럴 때라면 그렇게 답을 한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양치기 아무 의미 없는 양치기는 이제 손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